네,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친한 친구와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그러던 중 어떤 블로그를 보고 매운 돈가스 집을 가서 가장 매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매운데 괜찮겠냐라고 하기에 너무 매우면 남기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식당 곳곳에는 매운 음식에 대한 경고문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음식을 주문하고 친구와 매운 걸 꾹꾹 참고 물을 마셔가며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고열도 나고 배도 많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친구 부모님은 그 식당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식당에는 경고문도 있었고 저희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억지로 좀 돈가스를 드셨는데 결국엔 탈이 났군요. 이럴 때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나요, 최 변호사님? 상당히 예. 난감한 그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날 먹은 당일에 고열 나고 배도 아팠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배탈의 원인이 아마도 그 음식에 있을 거는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입증을 해서 뭐 식당 주인의 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끼쳤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담자님 내용처럼 뭐 고소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뭔가 그 식당 주인이 정말 잘못된 음식들을 넣어서 네.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몸 안에 뭔가 상해가 입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해죄나 이런 쪽을 네. 입증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네.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유, 생각이 드네요. 상해가 생길 정도로 매우면 네. 그런 음식은 팔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싶긴 한데 네.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어서 매운 거가 있으면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음식점에 경고문도 붙어 있었잖아요. 뭐 매운 많이 맵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뒀는데 이럴 경우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아픈 일이 발생을 하면 법적 책임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도 뭐 최 변호사님 아주 완화해서 네. 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식당 잘못이 없죠. 그쵸. 없습니다. 식당은 좀 왜냐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식당은 이미 매운 음식점이라고 일단 광고가 되어 있고 그럼요. 매운맛도 단계적으로 있고 심지어 붙여놨고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맵습니다 시키셨습니까 그랬는데 예. 본인이 의사로 제일 매운 거 주세요. 그럼 한번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제일 매운 거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심의 의사는 뭐였냐면 먹다 매우면 남기면 되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꾹꾹 다 남겼어요. 먹었죠. 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네. 이거는 식당 주에서 과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하고 싶으면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불법행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타인의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예.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열심히 레시피로 맛있는 음식을 맵지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은 거죠. 네. 거기에 어떤 위법행위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어렵고요. 상해죄 말씀하셨는데 상해라는 거는 뭐 피나고 다치고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맞아요. 네, 생리적 기능의 훼손만 생기면 돼요. 아 위장에 탈이 났네? 상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 고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또 경고문까지 부착했으면 식당 주인의 과실도 없다고 보여지겠죠. 이렇게 맞아요. 주유음을 다 했으니까. 네. 심지어 몰래 먹인 것도 아니고 다 광고까지 해놓고 교육까지 시켰다면 더 이상 뭐 인정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요. 아쉽지만. 네. 뭐 제일 매운 단계를 시켰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매운 단계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먹을 수 있을 그런 그렇죠. 정도의 단계를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매운 음식뿐 아니라 이런 음식점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왕돈가스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뭐 몇 분 안에 다 먹으면 뭐 맞아요. 음식값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식당도 있는데 만약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료로 먹기 위해서 막 열심히 먹다가 또 뭐 당일에 배탈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식당에 책임이 없을까요?
방금하고도 똑같죠. 똑같아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동의를 했고 경고문 부착도 했고 위법성조차 없고 아. 이런 사실 중간에 또 먹다 남길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원인이 실제로 그 또 왕돈가스냐 그럼 배탈 나면 전부 음식점에다 다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배탈 나신 분들은 네. 그러면 그래서 소화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 네. 마찬가지네요. 뭐 예를 들어 뭐 원산지표시법 위반이나 뭐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아니면 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나 뭐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네. 밝혀가지고 형사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무슨 네네. 무슨 법, 무슨 법, 그렇죠, 위법 행위 네. 이런 게 있을 땐 처벌이 되지만 네. 요거는 앞의 경우랑 마찬가지다. 아, 그리고 좀 사용과는 좀 상황이 다른데 요즘 또 맛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TV에서도 계속 음식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들 찾아가시는데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뭐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내놓는다. 요런 게 발각이 된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딱 들어도 전자와는 다르잖아요. 완전 뭔가 좀 다르죠. 완전 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잖아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행위인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양이 많은 조문이고 우리나라의 아. 대부분에 보이는 뭐 판매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니까 반찬 가게도 뿐만 아니라 네. 무슨 뭐 음료수 제조업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망라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법인데요. 네. 여기에는 식품위생법 44조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네. 있냐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네.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나누거나 운반, 옮기거나 진열하거나 보관하거나 그리고 이를 판매하거나 네. 아니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거나 네. 다 들어가 있죠. 네. 음식점도 다 들어가고 그 날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맞아요. 진열해 놓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 입에 처벌이 들어- 잡는 거는 다 들어가네요. 입에 사는 거다 들어. 네. 그리고 뭐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그리고 영업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업도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위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네. 그렇게 좀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요것도 참고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